학력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력 인구 감소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을 이해하는 부모들의 모든 이야기, 학부모 이야기의 허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화로요.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같이 예상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학생이 줄었다. 지금 보시게 되는 그래프는요. 현재 초, 중, 고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을요 각 학년별로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 수를 지금 집계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미 대학생이 돼 있는 2008년도 자료니까요. 이미 대학교 1학년 학생 수의 기준점을 두고요. 거기서부터 각 학년별로 인원 감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가장 하단에 감소폭이 제일 커 보이는 그 인원이 해당하는 학년 때 학생 수가 제일 적은 시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기라고 본다면은 현 중2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층이겠지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이제 요 학생들은 또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이제 재학하게 될 이제 고 학년이겠죠. 그 학생층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무려 15만 명이나 감소하는 지금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 시기 때 현 중2 지금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교 진학 시에 내신 대비가 가장 어찌 보면 학생 수가 가장 적으니까요. 학교별로 내신 대비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기간이겠구나. 그 학년 또래겠구나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현 고2 지금 고1 이 학생들은 지금 괜찮냐? 지금 이제 현 고3은요. 이제 졸업하고 나갈 학생들이죠. 대학생이 될 학생층 요 인원마저도요. 지금 대학교 1학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6만 명이 감소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 그 현재 한 학년 높은 선배들보다도 다시 한번 5만 명 정도가 더 감소를 하게 되죠. 총 2년 동안에 11만 명이 증발하는 겁니다. 현역 재학생들이요. 이렇게 재학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고3 올라갈 학생 수는 45만 3,5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년제 대학하고 2, 3년제 대학 합쳤을 때의 그 입학 정원이요. 신입학 정원이 무려 55만 5,774명입니다. 즉 재학생들 다 대학 2, 3년제부터 해서 4년제까지 진학하고도 남는 형태가 되는 거죠. 졸업생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아마 정원 종족수 충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희망하는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해서 경쟁이 지금 과열 경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현 중2 시점 하고요. 현 초4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요 학생 집단에서의 어찌 보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찌 보면 정시 수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평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적에 대한 편차 넓이 그러니까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이 사이 간격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 밑에도 지켜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평가 체제에서 조금은 좀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시 안정성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학교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전체 수능 응시하는 응시개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평가에서는 어찌 보면 점수대별로 줄을 서는 거니까요. 그 점수대별 인원이 줄어들면서 내 점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전 연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더 낮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겁니다.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입시 환경 자체 바닥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는 대학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형태가 지원층 자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6만 명이 감소한 시점에서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올해 그러니까 2020학년도 입시겠죠. 그 2020학년도 입시에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지원한 최상위권 학생 그룹에서요. 수시 경쟁률은 10.4대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경쟁률은 4.15대 1이 나왔고요. 정시가 4대 1 이상의 경쟁률은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근데 2019학년도 6만 명 많았던 시점에서는 수시가 11.26대 1, 정시가 4.36대 1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는 학력 인구
학생 수도 감소한 만큼 여튼 감소세가 눈에 띄게 보였는데요. 정시에서는 이 감소폭, 이 감소세가 보이지 않지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서 지난해랑 큰 차이 없는데 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유는요, 일단은 수시는 재학생들이 주로 공략하는 전형이지요. 수시 전형은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학교 활동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반면에 졸업생들은요, 1년의 그 시간 동안에 수시에서 불합격해본 사례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스카이면 종합전형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죠. 논술이나 한번 경험해본 학생들은요, 이게 수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들 몸소 깨닫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서 쉽게 봤는데 쉽게 볼 게 아니네. 내가 왜 떨어졌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뭐랄까요, 좀 난해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시는 반면에 수능만 죽어라고 준비하면 수능 점수 가지고 줄 서서 그 성적 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어가 눈에 띄게 보이죠. 그래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그때부터 수능에 타이머 맞추고서는 11개월, 12개월 그 싸움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수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질 않지요. 보통의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졸업생들, N수생들의 티오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수시판에서는 학생 수 고3이 6만 명 날아갔으니 당연히 자연 감소분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일부 인원들은요, 학교별로 학생 수가 당연히 줄었겠죠. 한 학급 빠진 학교도 있을 거고요. 두 학급 빠진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학생 수 자체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내신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학교 안에서만 경쟁하고 받는 게 내신이니까요. 1에서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받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뒤처져 졸업한 선배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 내신이 0.2등급이든 0.3등급이든 낮아 보여. 이 내신으로는 서울대 쓰면은 합격하기 어렵대. 고대까지도 어렵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섣불리 그 해당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겠냐고요. 어렵겠죠. 그 밑에 대학. 조금씩 그 밑을 보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수시에서. 즉 더 욕심내서 높일 수 있는 학업력에 어찌 보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자꾸 겁을 먹고 밑으로 내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학생들은 고2, 고1 때부터 한 학년 높은 선배들보다 내신 유지 관리가 더 어렵게 관리하면서 끌려온 학생들일 겁니다. 이끌고 온 학생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해서 더 혈안이 돼 있고 종합 스타일에 맞춰야겠으니까 더 활동적인 면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생활을 고1, 고2 때 해오던 친구들이 고3이 됐어요. 갑자기 수능에 대해서 열을 가지고 수능으로 달려갈 수 있냐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더더욱이나 수시에 목을 메고 더 매진을 했을 겁니다. 내신 1점이라도 더 관리하려고 들었을 거고요. 이런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튼 수시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붙어야만 하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거겠죠. 왜냐? 수능 대비보다 학교 생활, 학교 활동 범위 안에서 더 많이 공을 들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아무래도 덜 돼 있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 진입이 잘 될 수 있는 모의평가 성적을 받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즉 수시에서 맞춰서 자꾸 이동을 해 간 걸 겁니다. 대학을 이사를 다닌 거겠죠. 본인 점수에 적정한 대학 성까지로.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 성향을 더 많이 굳혔을 수 있는 걸 테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 수 감소가 재학생들 분위기 자체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환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2020 입시 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상위권 내신 1에서 3등급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 수 감소의 흐름 속에서 얼마만큼 내신 지키기가 어렵냐를 한번 그래프로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지금 이미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에 비했을 때 3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2.4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2.4명까지도 더 3등급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2.4명은 4등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목별로요. 그 다음에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서는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모든 기준점은 이제 대학교 1학년 감소하기 전 인원일 텐데요. 그 감소하기 전 인원과 비교해서 봤을 때 무려 4.6명이나 3등급 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4.6명 밖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학교 클래스에 100명의 같은 과목을 듣는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즉
그냥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23명이 3등급 안에 드는 게 지금 비율상의 인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100명 중에 23명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서 현재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그 인원에서 4.6명, 그러니까 19명 정도만이 3등급 이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4명은 4등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3등급 안에 들어서 인서울권 대학 적극적으로 노렸을 학생들이 4등급 받으니까 인서울권 대학 지원하기에 불안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등급 들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더 옅은 내신에 대해서 더 혈안이 돼서 뭔가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고1, 고2 때부터 수능 자원이, 정시 자원이 40% 늘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정식적으로 쉽게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통의 학생들이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60%의 자원이 수시를 통해서 진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판은 졸업생들 달려드는 게 무섭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수시에서 끝내려고 싶은 욕심이 많고, 조금만 하면 3등급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해지겠지요. 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1 4.1명으로 잠깐 약간 좀 상승했다가요, 이게 학력인구 그래프랑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인구 대비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근데 중2 시점에서 6.1명이 3등급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무려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자원들보다도 1.5명이 지금 더 3등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3 올라가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이 밀릴 수 있어. 근데 자신감으로 수시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학교 생활이나 뭐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혹시나 수시에서 원하는 목표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정시에 맞춰진, 수능 플랜에 맞춰진 그 수능 영역별 과목에 대해서 고1, 고2, 고3 때 얼마나 학업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유연적으로 잡으면서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중3 올라가는 학생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폭넓게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어렵죠. 막 머리 복잡하시고 아프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시점이 좀 중2 학생들 부모님들은 좀 여유가 남아 계시죠. 한 이 1년여 기간 동안에 이제 입시 강의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조력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1부터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지는 않지요. 이때 인원도 5.5명이나 지금 3등급 안에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 5학년도 4.8명, 초등학교 4학년도 5.6명이나 3등급 안에 못 들어가는 분위기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중1부터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이제 한 학년씩 다 이제 진급하기 전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요, 현 중3 올라가는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내신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범위에서 조금은 좀 여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재 지금 중2 올라가려는 학생들부터는요, 고교 학점제를 지금 예비 시행하는 기간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중1이 현재 지금 중2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고교 학점제를 지금 선택적으로 일부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는 게 말 그대로 성취평가제로 내신들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의 느낌이고요. 성취도 일정 비율 올라가면 인원수 제한 걸지 않고 다 똑같이 좋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제도니까요. 이런 과목 수가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 학생 수가 줄었다 그래도 어찌 보면 피해가 없겠지요. 그게 이제 중2 올라가는 학생 선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지금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예고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 학생부터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서 학생 수가 뭐 10명이 됐든 뭐 13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서 기준 성취도율까지만 충족하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좋아하고 바라는 과목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학교에서 내신을 다지면 되는 분위기겠죠. 근데 중2, 이제 중3 올라가는 자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상대평가에 대한 그런 체제를 고등학교 고1부터 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력인구 감소가 바로 체감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학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3 올라가는 부모님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시 감소는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요. 지금 고3 현역들의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정시는 안 줄었느냐? 당연히 졸업생 영향이죠. 졸업생은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한 번 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현역 재학생 수가 줄었어. 어찌 보면 나랑도 경쟁자 라인인데 경쟁자가 6만 명이나 줄었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시에서. 특히나 내년 어떻게 되죠? 정시 자원 더 늘어나요. 내후년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고3에서 이제 졸업생 되는 입장에서 혹은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해마다 지날수록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게다가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해 볼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고 게다가 재학생은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내신을 더 따야겠으니까 어떻게 되죠? 학교 내신 이쪽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 응시는 자연 증가분 계속 추가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5만 명이 감소하는 올해 또 똑같이 나타나겠죠. 현역들 6만 명 감소한 현재 고3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이 학생들의 경우도 다시 한번 볼 거야 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이미 50만 명 대군 있던 그 층에서도 한번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시 베이스 환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 수능 응시 인원을 놓고 봐도요. 2019 학년도 그 이전 연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재학생은 5만 2천 명 자연 감소분이니까요. 감소했는데 졸업생은 6,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졸업생 응시자 자체가. 그리고 내년에도 어떤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꾸 졸업생들이 수능에서 유리해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겁니다. 재학생들이. 근데 올해 수능에서 만점자 나온 인원들 중에서 2명 빼고 13명이 재학생이었죠. 이런 식으로 재학생이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밀리진 않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요. 일반 계고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졸업생들의 경쟁력 이런 무게감에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신의 틀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고3 올라가는 자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환경에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에 차가 이렇게 돌아서 막고 있고 뒤에 차도 이렇게 와서 나는 꼼짝을 못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수시로 가야 돼? 정시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갈피 못 잡고 우왕좌왕 될 수 있는 거죠. 내신 1점 밀려가지고 본인 석차 뒤로 밀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수능 잡아야 되나 했더니 수능은 뭐죠? 긴 싸움이죠. 고1 과정까지도 다시 복귀하면서 학습을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는 그 시험 패턴이 수능인데 그 수능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긴 시간을 다시 들여서 이 방향을 돌려야 되느냐 별의별 고민을 다 할 겁니다. 이 고민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이 방향을 잘 끌고 가주실 수 있느냐 이게 올해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최대 지금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핵심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입시 환경이 될 거냐에서 일단은 어떤 입시 환경이 될 거냐 재학생은 수시 특히나 종합전형에 올인형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고2 때까지 해왔어 뭐 했어 고3 1학기 때 막판 스퍼트를 내서 내가 종합전형으로 붙으리라. 왜냐? 모의평가 성적에서 자꾸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나는 학생들한테서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하게 나올 겁니다. 부모님들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이걸 수시 종합전형으로 안착할 수 있겠느냐 내신 성향보다는요. 내신은 당연히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6만 명이 더 날아간 환경에서 지금 대입을 치르는데 이전 연도 합격생들의 내신은 어찌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신 성향보다는요. 이전에 합격한 친구들하고 지금의 내 자녀의 비교과 역량을 비교하셔서요. 비교과 역량이 경쟁력이 있어 없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전 학년도 본교 안에서만 비교하셔도 돼요. 본교 안에서 이전 학년도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녀가 밀리지 않아. 비교과에서 경쟁력 있어. 학술대회 준비라든가 혹은 이런 학업적 역량 이런 게 괜찮아. 근데 숫자로 보이는 내신 숫자에서만 내신 평균 1.2였던 선배보다 1.4로 좀 낮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이 학생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 걸고 조금 더 노력할래 라고 하면 믿고 밀어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상담 학교 안에 있는 진학부장 선생님하고의 의견 교류라든가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여러 의견들도 같이 들어가시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여.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종합전형 올인형보다는 수능 같이 매칭해서 보실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재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종합 올인형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능 쪽 판은 졸업생들 판에 재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쪽 수능에 대해서 고3 초반부터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따라간다. 혹은 지금 겨울방학 조금 남은 기간이라도 더 수능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경쟁력을 여튼 가질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반면에 졸업생들은요, 당연히 수능에 올인해서 나갈 겁니다. 수능 전형이 1순위겠죠. 근데 거기에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요. 이전엔 수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논술 전형에 졸업생들 티오가 굉장히 많이 응시를 했었다라고 하면요. 요즘에 논술 전형 별로 재미없습니다. 연대도 인원 줄이고 있고요. 하다못해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의대 자체도 부산대, 이화여대도 올해 의대 논술은 지금 폐지했기 때문에요. 논술을 볼 그렇게 큰 메리트를 졸업생들마저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논술은 지난해 이미 봐봐서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들 체감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수능 올인하다가요. 교과나 종합에 수능 최저 걸려있네 하는, 수능 최저가 높게 걸려있는 이런 대학의 상위권 대학이죠. 전형으로 해서 그냥 내신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본인이 이전 연도 관연도 합격선보단 조금 낮더라도 그냥 격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 현역들의 내신이 더 꼬여 있을 거거든요. 학생 수가 감소돼 있으니까요. 6만 명 날아갔는데요. 뭐 본인 때보다도.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수시에서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밀고 삐집고 들어오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이게 진퇴양난의 이유입니다. 현 지금 고3 올라가는 자원들이. 왜냐? 나는 지금 고3 때 올라가면서도 종합에 아둥바둥 별의별 혈안을 다 해야 되는데 수능 올인하는 졸업생들이 종합전형 전년에 해봤던 자소서 그거를 조금 수정해가면서 종합전형에 또 핸들링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 올해 나타날 가장 큰 이슈라는 겁니다. 졸업생들은 먹잇감 찾은 거죠. 올해 좀 혈안이 돼서 달려들 겁니다. 하다못해 반수생들 올해 얼마나 공격적일까요? 올해 입시판에서 이미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도 한 급 더 높은데 다니고 있는 대학은 뭐 모르죠. 이 학생이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수능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를 겁니다. 딱 보면서 뚫고 들어오는 거죠. 막 던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를 치를 때 보셔야 될 게요. 단순히 경쟁률, 수시 경쟁률 매일 올라가는 거, 정시 경쟁률 올라가는 거 이거에 의미 두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다른 학생들의 전략에 말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의 성향, 그 다음에 내신은 단순하게 전년도 입시 결과 합격 선에 맞춰서 매칭해서 비교하실 게 아니고요. 심리전입니다. 이제 수시도 심리전, 정시도 심리전. 나랑 똑같은 그룹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위축이 돼서 수시를 바라볼까? 얼마나 더 뭐랄까요? 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 입시를 치르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으로 대학선, 목표 대학선을 안 낮추고 지원할 수 있느냐? 싸움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생이 목표 대학을 같이 정했어 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 대학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더 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그 전형계획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주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내 자녀에 맞는 대학은, 목표 대학은 어떤 식으로 추려야 되는지 해서 그 시기별로 해서 다 맞춰서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우선해야 될 거, 이렇게 학력인구 감소된 시대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녀와 대화하시면서 목표 대학, 희망 대학,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서울대 갈 거야가 아니고요. 지금 이 학생의 학업력, 그다음에 성향 맞춰진 대학이 어딘지 목표 대학을 자녀와 상의를 통해서 정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될 지금 과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목표 대학의 전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내 자녀를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게끔 퍼즐 맞추듯이 진행해 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더 잡아갈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된다고 1화 때 말씀드렸죠. 저희 때는 청각의 시대여서 눈은 책이나 뭐나 갈 수 있었지만 지금 학생들은 시각의 시대여가지고 눈마저도 책으로 갈 수 없는 환경들에 지금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학업력들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해오는 들어오는 적들도 많은 환경이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입시판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저희 강의 통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